이 앱을 다운받으려는 유저를 눈앞에서 뺏어올 기회를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이스입니다. 저는 광고 사업실에서 디지털 광고 운영 업무를 맡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서 매체 그리고 광고 상품을 선정하고 운영을 위해서 고민하는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선할 수도 있는 매체를 소개해드리고자 공부해 왔습니다. 바로 애플 서치 애즈입니다. 먼저 애플 서치 애즈가 어떤 매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 서치 애즈는 애플의 앱 설치 플랫폼인 앱스토어 그 안에 검색 결과나 검색창에 노출되는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보이시는 자료와 같이 유저가 앱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앱스토어 내 검색이 어쩌면 당연하다시피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유저가 필요한 앱을 찾으러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직접적인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OS 앱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면 집행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매체겠죠? 장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애플 서치에는 서치 매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머신러닝으로 연관성 높은 사용자 검색어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을 켜두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유저들의 관심 카테고리라든지 경쟁사 등을 발견할 수 있겠죠? 다른 검색 광고들이랑 비슷하게 매체 내에서 일치 확장 제외 키워드 설정이 가능한데요. 운영할 때 일치 검색 캠페인 그리고 탐색 캠페인을 나눠서 세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잘 먹히는 키워드를 탐색 캠페인에서 발굴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계정, 그 아래에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순으로 펼쳐지는데요. 다른 매체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캠페인 세팅할 때는 먼저 앱 연동을 하고 노출 위치, 그리고 국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요거는 세팅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캠페인 세팅할 때는 캠페인 생성을 먼저 눌러주시고 여기서 앱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애즈. 앱을 연동을 한다고 쳤을 때 여기서 실행할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국가를 넣어주시면 캠페인 이름이랑 예산을 설정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하시는 전략이나 상황에 맞게 캠페인 그리고 광고 그룹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서치 매치 설명 드렸을 때 살짝 말씀드렸던 구조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치 검색 캠페인 그리고 탐색 캠페인 두 개로 캠페인을 나눠서 생성했어요. 그래서 일치 검색 내에서는 브랜드, 내 자사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 경쟁사 이렇게 제가 직접 매칭되는 키워드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광고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눠서 만들었고요. 탐색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확장 검색 그리고 서치 매치 그룹을 별도로 생성을 했습니다.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예산 설정에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직은 원화 단위가 지원이 되지 않는 매체다 보니까 원화가 아닌 달러 등으로 계정을 생성을 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설정한 화폐 단위로 환전된 값을 넣어야 하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랑 일일 상한선을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전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등록하면 증액만 가능하고 하향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일 상한선은 일 예산 설정이랑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칼같이 지켜지는 선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광고 그룹으로 가면 그룹 입찰가, 서치 매치, 여기서 바로 키워드 추가랑 타겟 설정도 가능하고요. 소재까지 세팅 가능합니다. 최대 CPT 입찰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CPT라는 게 다른 매체에서의 CPC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룹 안에서 키워드 입찰가가 이 값으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기는 하는데 추후에 키워드마다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CPA 목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설정을 하면 초기부터 노출이 좀 제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초기에는 설정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을 매체 측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서치 매치 설정이 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처럼 서치 매치 그룹만 따로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생성하고 있는 이 일치 검색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서치 매치를 제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워드 세팅 같은 경우엔 제가 기존에 검색 광고 캠페인을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덤벼드느라고 좀 무식하게 했던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팅을 할 때는 여기서 키워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좌측에 이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 앱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앱 관련한 키워드들이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왼쪽에 클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괄적으로 이거를 확장 키워드로 할지 일치 키워드로 할지 이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키워드들을 여기 카테고리별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괄로 쉽게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공유해드릴게요. 초기에 구조만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키워드를 제외하고 구조 세팅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대시보드 페이지로 가시면 좌측에 보면 작업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그룹 들어가셔서 내가 키워드를 넣으려고 하는 광고 그룹 클릭해 주시고 들어가셔서 보면 키워드 추가 옆에 작업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키워드 업로드를 누를 수 있어요. 키워드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포맷이 지정된 템플릿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여기가 뜨는데 이렇게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 생성할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검색 유형이랑 상태, 뭐 입찰가 이런 부분들 다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고 여기 우측에 캠페인 아이디, 광고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엔 대시보드 상단에 나와 있어요. 우측 상단에 광고 그룹 아이디 확인 가능하시고 그리고 캠페인 단에 들어가면은 대시보드에서 캠페인 아이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들 다 넣어주시고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작업 탭 눌러주시고 키워드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일괄로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키워드를 일괄로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외 키워드도 추가 가능하니까 이 방법 참고해 주시면 아주 편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세팅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앱스토어에 업로드해둔 앱 미리 보기라든지 스크린샷 같은 소재 중에 이제 유저의 디바이스랑 검색어, 뭐 반응률 같은 걸 고려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소재 형태로 자동 노출이 되는데요. 다만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혹은 타겟이나 키워드에 따라서 노출하고 싶은 이 어플의 기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앱 안에 기능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을 경우에 뭐 검색되는 키워드랑 조금 직결되는 기능을 노출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노출시킬 수 있는 소재 세트를 직접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세트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직접 들어가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하고 싶은 소재들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세트로 구성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팅도 완료했고 이 상품이 뭔지도 알겠어요. 그러면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치 데이터를 봐야 되잖아요. 대시보드를 들어가면 광고 그룹별로 혹은 캠페인 단으로 설치 데이터, 뭐 클릭 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클릭 데이터는 여기서 탭 봐주시면 되세요. 위쪽에 차트가 있어요. 차트 들어가 주시면 여기 안에서 세부 데이터, 날짜라든지 뭐 국가 및 지역이라든지 기기별 데이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크리에이티브 세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기 아까 소재 세팅을 했던 그 페이지로 들어가서 소재별 데이터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 단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검색어를 눌러주시면 어떤 검색어에 내 광고가 매칭이 됐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려가다 보면 로우 볼륨 텀즈라는 용어가 떠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10회 이하로 검색되는 마이너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이너한 데이터들의 모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꼭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서치 매치의 입찰가를 높여서 검색어의 일 노출량을 10회 이상으로 늘린다 하면 어떤 검색어인지 확인은 가능하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을 해보면 이 화면과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계정이 깔끔하게 구조화가 됐는지, 검색 유형 기준으로 입찰가 설정이 잘 됐는지, 제외 키워드가 잘 추가됐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운영하는 당시에는 검색어 보고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추가할 만한 키워드가 발굴이 되면 추가를 하고, 일치 캠페인에 추가가 된 키워드는 탐색 캠페인에서 제외어로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키워드별로 성과를 기반으로 입찰가를 조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최적화된 채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애플서치의 장점을 또 하나 자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시보드에 보시면 이제 현재 입찰가 강도 그리고 제한된 입찰가 범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비딩가가 경쟁 중인 타사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경쟁사 키워드를 운영 중이시라면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회사보다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이 앱을 다운받으려는 유저를 눈앞에서 뺏어올 기회를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경험상 제한가보다 조금 높은 금액, 0.1달러 이 정도를 입력을 하면 비딩 경쟁력 우위에 해당하는 초록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딩가가 너무 높거나 우리 앱이랑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경쟁사라면은 큰 돈을 투자할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상황에 맞게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애플서치 에즈를 알아봤는데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 잘 참고하셔서 막막했던 캠페인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